와, 충청도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제주에서 청주로 와서 한참을 내려온 것 같아요. 충청북도의 최남단 도시, 오늘은 영동에 왔습니다. 영동하면 생각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국악의 고장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다양한 과일 특산품들이 많아서 과일의 고장, 두 개를 합쳐서 국악과 과일의 고장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저 위에 보시면은 포도가 아직은 안 열렸어요. 이제 조금 지나서 여름이 되면 몽글몽글하게 포도 열매들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쪽 특산물 중에 영동은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맛있는 포도가 재배되는 생산지로도 유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와인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전통음악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영동에서 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천혜의 환경을 가진 영동을 제가 오늘은 여행을 해보려고 왔습니다. 얼마나 또 맛있는 것이 숨겨져 있는지 궁금하네요. 와, 뭐야? 왜 이렇게... 오, 저기 엄청 사람 많네요. 여기 뭐 큰 광장이라 갖고 지금 걸어가다가 와봤는데, 아, 영동이 그 포도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인병, 포도로 만드는 와인병을 형태로 세워놓은 광장이고요. 근데 오늘 되게 큰 행사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뭐 박람회라고 있는데, 제가 이런 것도 행사는 또 못 참거든요. 사람 엄청 많은데 뭐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려고요. 오, 사람 많다. 지난 5월 26일이었습니다. 흥겨운 음악과 화려한 공연에 몸이 먼저 반응을 했는데요. 영동군의 생일을 맞아서 영동체육관 일원에서 영동 군민의 날 행사가 펼쳐졌더라고요.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정말 많은 군민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와, 이렇게 북적이는 풍경이 어찌나 그리웠던지요. 2025 영동 세계국악 엑스포 유치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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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난계 박연 선생의 얼을 기리기 위해서 정말 국악이 전 세계에 알려줄 수 있도록 저희가 범국민 대회를 열어서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영동에서 세계 국악 엑스포가 열리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국악도 세계에 알릴 수 있고, 또 영동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다양한 과일들이죠. 네, 그런 것들을 또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하나, 둘, 셋! 2025년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 기대해봐도 좋겠죠? 생일잔치답게 영동의 다채로운 매력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제 각종 체험 행사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뭐 지원에 대한 것들을 홍보하고 알리는 그런 교류의 장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막 먹고 놀고 즐기고 이런 행사보다는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해 봅니다. 영동 군민들이 한데 모여 소통도 하고 화합하는 의미 있는 시간,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기엔 충분했습니다. 영동의 무지갯빛 매력 중 저는 이곳의 마음을 완전히 뺏기고 말았습니다. 저에게는 천국과도 같은 곳입니다. 제가 진짜 와인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실제로 와인도 제가 뭐 선별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중남미, 특히 이제 아르헨티나에 있는 정말 맛있는 와인들을 먹기 시작을 하고 하면서 와인에 눈을 뜨게 됐고, 근데 정말 놀랐던 거는, 와, 한국에, 그리고 대한민국에, 그리고 영동에 포도가 유명한 건 알았지만 이렇게 많은 와이너리들이 있다는 거는 전 사실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농장형 와인 있죠. 그러니까 포도를 재배하면서 직접 와이너리를 하시는 곳들이 40군데가 넘게 있대요. 그리고 와인을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는 데는 250군데. 일단은 저는 사실 좀 놀랐고요. 정말 다 먹어보고 싶기는 하지만 좀 찾아보다 마음에 드는 곳이 딱 제가 아까 전에 사실 눈여겨본 데가 있거든요. 왜냐면 좀 만찬주로 선정이 됐다는 와인집이 있어서 여기에요. 대통령 취임식 만찬주라는 화려한 수식어엔 남다른 품격과 명성도 함께 있겠죠. 와, 종류가 정말 많은데 추천해 주실... 아니요, 추천이 아니고요. 1번부터 여기까지 다 먹어볼게요, 제가. 다 드시면은 취하셔가지고 이제 제대로 못 걸어. 아, 그렇죠. 오전부터 그러면 안 되니까. 이 영동이라는 지역의 특징, 그 다음에 영동이 와인으로 유명할 수 있는 이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영동은 일조량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과일이 맛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맛있는 과일로 맛있는 와인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당도의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죠. 와인도 보면은 이제 브릭스라고 해서 이제 당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쨌든 좋은 와인으로 가는 기준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영동에서 기르는 와인들, 그러니까 포도들은 일단은 브릭스가 좋기 때문에 와인은 좋은 와인으로 갈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을 갖췄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와인의 고장, 와인 1번지로 명성을 높여가고 있는 영동,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개성 가득한 와인들은 천혜의 자연이 준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잔을 들어서 한 모금 입에 탁 머금고 나니까요,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포도와인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도 유명한 와인들이 많잖아요, 그죠? 맞아요. 국내에서도 포도와인이 있긴 하지만은 그 해외 와인들을 먼저 접하신 분들은 아무리 국내 와인을 이렇게 좋은 포도로 술을 만들어도 그들하고 자꾸 비교를 하려고 그래요. 사실 비교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나라 와인은 우리나라 와인으로만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자두나 복숭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과일이고, 그리고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과일이기 때문에 저희들만의 이제 방법으로 만든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런 자두나 복숭아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 더 잘 맞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남미 얘기를 제가 안 할 수가 없는데,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도 이제 프랑스에 있는 와인 품종을 가지고 와서 프랑스에서 잘 안 되는 와인을 아르헨티나에 갖고 와서 아르헨티나에 토착화를 시켜서 세계화 시킨 품종이 있어요. 말백이라는 품종이 있는데, 네, 그게 스페인어로 따지면 말이라는 뜻이 나쁘다, 안 좋다라는 말이고요. 그게 아르헨티나에 토착화가 되면서 정말 아르헨티나를 대표하는 품종의 와인이 됐거든요. 어찌 보면 시간은 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자두 와인들, 한국에서밖에 만들 수 없는 와인들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원숙해지면서 세계를 알리는 품종의 와인이 되었으면 하는 일단은 바람이 생기고요. 네. 제 다음 와인이 먹어봐야 되는데 요거 린싱을 좀 하고, 네, 스프레드 주시면은. 아깝네. 맛있어. 아까워서 뭐가. 자, 이번엔 이곳 와이너리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와인입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화려한 수식어의 주인공, 로제 와인인데요. 뭐 프랑스도 그렇고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제가 와이너리에 가보면은 항상 시그니처 와인은 사실 제일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요만큼 주거든요. 네, 인심도 엄청 좋으시네요. 고맙습니다. 알겠어요. 이게 왜 만찬주로 선정을 했고 왜 대상을 받았는지 알 것 같아요. 프랑스 와인이나 이제 와인의 본고장에서 만드는 와인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와인을 처음 접할 때 불호라고 생각하는 맛들이 조금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탄닌 향이라든가 떨떠름한, 네, 그 다음에 막 치고 올라오는 산미, 그 다음에 그 오크통에서 나는 가죽 냄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거기에 이제 맛에 빠지면 이제 그걸 찾아가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와인을 좋아하는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없네요. 네, 맞아요. 정말. 네, 그 자체. 네, 정말 그냥 포도 활동이. 네. 포도 뒤에 딸기랑 체리를 이렇게 다 같이 한 바구니로 해서 싹 마시는 느낌 나네요. 엄청 가벼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코올 도수는 12도.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그 말 어떻게 그럼 잘하세요? 12도라는 그 알코올 도수가 사실은 예, 낮은 도수는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은데 뒤에서. 예, 살짝 혀가 꼬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수는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아하고 때로는 강렬합니다.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렵다는 영동 와인의 매력. 그 끝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또 한국 와인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좀 더 많이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거부감 없이 느껴지는 거. 지금 저희가 자두나 복숭아나 뭐 사과나 이런 게가 아닌 제3의 어떤 과일로도 만들 수 있다는 게 저희의 꿈이에요. 전통적인 외국의 그런 클래식한 와인에는 어떻게 보면은 맛으로만 평가하자면 좀 아직은 그렇죠. 발전해 나가야 될 것들이 많은 단계에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맛을 보니까. 근데 하지만 다시 생각을 해보자면 그 클래식한 것들하고는 차별화된 맞습니다. 것들을 조금 더 대한민국에 갖고 있는 힘과 여러 가지 과일의 종류들을 접목을 시켜서 대한민국만의 혹은 영동만의 와인을 계속 만들어낸다 그러면은 분명히 저는 세계에 있는 사람들도 알아주고 충분히 즐길 만한 그런 맛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많이 또 홍보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의 응원이 있습니다.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신나고 즐겁게 즐겼던 영동 와인. 그 자체로 하나의 장르가 됩니다. 와인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영동 와인의 매력을 한껏 음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이, 다 먹고 가야 되는데. 다른 것도 드세요. 돌아올게요. 영동군의 생일잔치 정말 즐겁게 잘 놀다 갑니다. 아, 이쁘다. 와, 여기 식당 뒤쪽에 이런 데가 있었는 줄 몰랐네요. 앞쪽에 그림이 있어갖고 그 앞에만 벽화가 있는 줄 알았더니 이 사진 이쁘다. 물고기. 식당 안쪽에 이렇게 조그만 마을 안에 이렇게 벽화들이 있는 모습들이 되게 예쁜데요. 제주도에도 보면은 남수각 벽화마을이라든가 그 다음에 두맹이 골목이라든가 이렇게 저물어가는 마을들을 조금 살리고 예쁘게 꾸미기 위해서 벽화들을 그려놨는데 이쪽 뒤쪽에 있는 마을들도 이렇게 벽화를 그려놓으면서 정겨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렇게 버스도 보이고 예뻐요. 아날로그 감성이 뿜뿜 묻어나는 골목길을 걷다 보면요, 오랜 이야기가 있는 영동의 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애기 아빠가 집에 와갖고 가슬리 가서 이제 이걸 해야 되겠어. 그래갖고 나는 못한다. 나는 자신 없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가 서 있지를 못한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와갖고 이제 어머님한테 배우기 시작한 거야. 그게 23년째. 처음에 배울 때 힘들지 않으셨어요? 많이 울었어요. 아침에 안 간다고 침대 머리맡에서 엄청 울었어요. 손님들한테 욕도 많이 얻어먹었고 많이 울었어요. 안 한다고 막. 근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해야지. 그래서 그 세월이 거의 23년째 이렇게 하고 있으니. 금강에 놀러 온 사람들이 고기를 잡아서 한번 맛있게 끓여주세요 라고 했던 것이 어죽의 시작이었습니다. 어죽의 역사를 펴낸 시어머니는 깊은 손맛을 남긴 채 곁을 떠나셨고요. 그녀는 자연스레 그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혹시 이게 전부 자연산이에요? 네, 여기 밑에서 이게 다 잡는 거거든요. 네. 아, 여기 금강에서요? 네, 금강줄기에서 네. 다 이게 잡아서 이렇게 다 이렇게 손질을 다 잡는 즉시 손질을 다 해놔야 돼요. 직접 잡으신 거예요? 이거 옛날에는 저희 아버님이 허가증이 있고 저희 애기 아빠가 해서 같이 조각배인가 그거 타고 저희 애기 아빠는 엔진 달린 그 배 타고 이렇게 잡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허가증이 없어서 반납을 해서 잡지는 못하고 네. 다른 분이 잡는 걸 저희가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그럼 여기 지금 사실은 가게만 봤을 때는 이게 오래됐는지 어쩐지 잘 구분이 안 되거든요. 예. 얼마나 됐어요, 여기? 여기가 제가 와갖고 한 리모델링만 한 5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연수로 따지면 몇 년이에요, 이게? 뭐 60년 60년 이요? 넘었죠. 저희 어머님이 1966년도인가 그때부터 이렇게 하시고 저만 해도 지금 23년째니까. 금강변에서 어부가 직접 잡은 민물고기는 뼈와 살이 뭉근해질 때까지 푹 고아줍니다. 그리고 뼈와 살을 걸러내길 3번을 반복한다는데요. 아, 이 어죽 보통 정성이 아니더라고요. 원래 어죽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기원이 있는데, 옛날에 임금님들이 이제 여름을 준비하면서 보양식으로 먹던 붕어죽의 형태를 서민들이 민물고기에서 그대로 비슷한 방법으로 끓여서 먹으면서 그렇게 서민 음식으로 발전을 해왔다고 하고요. 원래 본래 어죽은 제가 알기로는 맵쌀을 집어넣어서 한참 동안 끓여냈던 정말 말 그대로 죽이었는데, 60년대가 넘어오면서 이제 밀가루가 들어오죠. 그러면서 이 들어가는 재료의 변화가 조금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제비, 그 다음에 칼국수 같은 밀로 만든 이제 음식들이 조금 더 걸쭉감을 더해주고 있고요. 예전에 서민들이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그대로 채취해서 가마솥에 넣어서 끓여 먹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은 배고픈 역사. 고아낸 육수에 빨간 양념장으로 얼큰함 더해줍니다. 거기에 면과 쌀, 수제비를 넣고 한 소끔 끓여내면 추억의 맛이 짜잔 하고 탄생하는데요. 앉은 자리에서 냄비 바닥이 보이는 건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진짜 옛날 맛이 나면서 맛있네요. 옛날에도 오죽 많이 드셨어요? 예, 옛날 어린 시절 잡아먹던 그런 맛이 나네요. 옛날에는 너무 소시적에는 그 직접 잡아서 이렇게 드셨던 뭐 활채 갖고 냇가에 가서 좀 잡아서 먹었죠. 활채, 뜰채라고 하나 모르죠. 근데 요즘은 어쨌든 그런 재미가 참 없어요. 애들도 모르기도 모르고. 이제 사회도 많이 바뀌었지만 자연도 많이 이제 변천됐고. 옛날에 이거를 많이 먹었어요. 이거 어려운 시절에 이거 잡아서 말을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이게 개죽이라고 그래서 옛날에 개죽. 그러니까 밥도 넣고 국수 넣고 썰어서 말하자면 지금 말하면 부산에서 돼지국밥. 어려운 시절에 그 돼지 몇 개나 국밥 먹듯이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우리 정말 생활에 보탬이 됐던 그런 음식이지. 그러니까 많이 생각이 나고 그렇죠. 누군가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다는 건 어쩌면 따뜻한 추억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리고 맛으로 통하는 어죽, 그리고 도리뱅뱅이 한 상이 맛있게 차려졌습니다. 고백할 게 있는데요. 저 사실 어죽 처음 먹어봐요. 네. 40년 넘게 살면서 어죽이라는 음식을 제가 접해보질 않았는데요. 아마 지금도 이렇게 뭐 서울이라든가 대도시에서 접하기는 쉽지 않은 메뉴가 아닐까 싶습니다. 첫 모습은 일단 어죽에 대한 비주얼 점수하고 도리뱅뱅에 대한 비주얼 점수를 따로 매겨야 될 것 같아요. 어죽은 저희 아버지가 경상도 쪽 분이신데 어릴 때 김치랑 막 수제비를 넣어 먹던 털레기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거랑 모양이 좀 비슷해요. 걸쭉하면서 꼭 마치 이제 김치로 국을 끓인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이라서 뭐 익숙합니다만 예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요건 뭐 비주얼에 대한 점수만 보자면 한 별 3개 정도? 그리고 도리뱅뱅은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요 생선들이 쪼르륵 가지런히 놓여져 있고 야채가 이렇게 올려져 있는 모습이 일단 너무 아름답죠. 그래서 이건 당연히 별 5개를 줄 거예요. 이 집의 특징은 그 도리뱅뱅 종류가 총 3가지예요. 배불뚝이 뱅뱅이, 큰 고기 뱅뱅이, 도리뱅뱅이.
예, 도리뱅뱅이가 제일 기본인 것 같고요. 겨울철 신선하게 잡은 빙어를 급냉했다가 예, 한철 내내 쓴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배불뚝이 뱅뱅이는 이 금강에서 나는 조금 배가 불룩한 생선인데요. 그거를 가지고 하고 있고, 저는 배불뚝이 뱅뱅이를 시켰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고기 뱅뱅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리뱅뱅의 원래 재료인 피라미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해요. 좀 빙어보다는 크기가 커서 큰 고기 뱅뱅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거를 사장님한테 세 가지를 다 먹고 싶어서 왜 피자도 반반반 되는데 왜 이거 안 되냐 그랬더니 안 된대요. 하나를 골라야 된답니다. 그래서 배불뚝이 뱅뱅이를 시켰어요. 제일 비싸거든요, 이게. 그리고 제가 알기로 도리뱅뱅은 옛날 음식이라기보다는 한 6, 70년대 때 옥천 지역에 있는 식당에서 생선을 가지런히 이렇게 돌려서 놔서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있다가 생선 튀김, 뭐 민물고기 튀김이라고 하다가 돌려져 있네 라고 해서 도리뱅뱅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붙었다고 합니다. 의도치 않은 면치기를 시작으로 정말 입안에 거침없이 꼬린 시켰는데요. 걸쭉한 감탄사가 정말이지 절로 새어 나왔습니다. 이제 어죽은 처음 먹어보는데 어쨌든 민물고기잖아요. 민물고기다 보니까 비린 맛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주방에서 제가 이제 육수를 먹어봐서 비린 맛이 전혀 없는 건 확인을 했는데요. 이거 생선 어죽이라고 얘기 안 하면 생선 들어간 줄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어떤 손님분들은 오히려 비린내 안 난다고 짜증 부리시는 분이 있어요. 생선 많이 안 집어넣었다고? 네.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제가 직접 확인을 했는데 진짜로 비린 맛이 하나도 안 나요. 이게 약간 술을 안 먹었는데도 해장이 되는 느낌. 오, 맛있어요. 네. 진짜로요? 네, 진짜로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한번. 뭘, 왜? 진짜로 맛있는데? 완성된 어죽을 먹겠습니다. 김치 칼제비? 털내기? 예, 경상도에서는 털내기라 그러는데, 김치랑 이제 밀가루랑 푹 넣고 오래 끓인 그런 맛인데요? 일단 전혀 비리지가 않아요. 생선 맛이 전혀 안 나요. 접하기 쉽지 않은 메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진입장벽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물론 매운맛은 있어서 아이들 입맛은 좀 매울 수 있는데요. 국물에 그 생선 살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영양은 엄청 풍부할 것 같아요. 남미에 살면서 제가 이제 페루랑 볼리비아 국경을 접하고 있는 그 티티카카 호수라고 하죠. 거기서 이제 트루차, 송어의 종류를 가지고 이렇게 매운 종류는 아니지만 깔도라고 해서 스프를 끓여 먹는 게 있는데 그런 맛이랑 유사하게 흡사를 하고요. 민물고기라고 해서 비린내가 좀 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끓이는 방식이라든가 재료를 내는 요 완성품도 그렇고 비린 맛이 전혀 일단 없습니다. 네, 그래서 누구나 남녀노소 즐겁게 보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좋은 음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늘 가는데 실 따라가는 것처럼 인삼으로 비린내 꽉 잡은 어죽, 그리고 매콤 바삭 도리뱅뱅이는 맛집의 주문 공식입니다. 특이한 점은 내장을 발라냈네요.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미안하다. 잘 양념이 된,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잘 양념된 쥐포? 저녁에 맥주 안주로 참 좋을 것 같네요. 뼈 식감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을 만큼 바삭바삭함이 느껴지고요. 전부 다 아이들도 같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익숙한 맛이에요. 비린내도 하나도 안 나고요. 따로 또 같이 즐겨도 맛 좋은 거는 안 비밀이거든요. 맛있다. 충청도 지역, 특히 영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남단 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전라도랑 이제 경계를 마주하고 있는데 금강을 끼고 가죠.
예, 그 금강에 사는 밀물고기로 이렇게 많은 음식들을 해먹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어죽도 어떻게 보면은 그 금강에서 나오는 자연 식재료를 이용한 이 충청북도, 특히 또 영동, 옥천 이쪽 지역만의 특별한 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충청도 여행을 하시면서 영동이라든가 옥천, 특히 이제 영동 지역을 돌아다니실 일 있으시면은 이 도리뱅뱅하고 어죽은 한 번쯤은 시도해보고 먹어봐도 충분히 예, 값어치 있고 괜찮은 음식인 것 같아요. 어죽, 이름도 그렇지만 정말 구수하면서도 깊은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이 너무나 아쉬워서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처음에 국악과 과일의 고장이라고 했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그런 맛과 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멋을 동시에 지키고 있는 데라는 거를 일단 오늘 여행을 통해서 또 음식을 통해서 일단 맛볼 수가 있었고요. 무엇보다 여행에서는 음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영동 또한 역시 정말 숨겨진 맛들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와인 관련해서 이야기를 제가 좀 많이 했는데 와인이 참 기대했던 것만큼 혹은 기대 이상으로 재밌는 맛들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또 우연치 않게 멋진 행사를 참여하게 돼서 그쪽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정말 여행을 온 것 같은 진짜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5번째 도시죠 벌써 지나고 나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동은 한마디로 행복한 고장이라고 표현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지역도 너무 또 기대가 되네요. 바람 따라 춤추는 자연이 싱그러운 어느 날입니다. 이런 날일수록 밖으로 나서야죠. 벌써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지런한 여행지기 이주영입니다. 제가 왜 여기서 나왔냐고요? 이유가 다 있죠. 영동이 과일과 국악의 고장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휴양, 힐링, 일라이트 고장이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일라이트가 뭐냐? 신비의 광물인데 오염된 토질이나 이 수질을 정화한다고 하고요. 원적외선 음이온을 방사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좋다고요. 그 좋은 광물이 여기 숙박업소에 도배가 되어 있다고 해서 찾았습니다. 어찌되었든 여기서 사서 그런가 어제까지 뻐근하던 몸이 개운하고 발걸음이 가벼워요. 오늘 영동 여행의 출발은 여기 일라이트 휴양 빌리지에서 시작해 볼게요. 전 갑니다. 가벼워. 발걸음이 가벼워서인지 오늘 여행이 더 설레는데요. 흐르는 물소리가 귀를 시원하게 합니다. 푸른 숲 아래로 그늘이 드리우니 마냥 걷고 싶어지는데요. 좋다. 좋죠. 지금 때가 또 아카시아 꽃이 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약간 향기롭잖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산길이라서 흙길이라서 제가 오늘 등산화를 신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발이 편해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나무들 속에 품고 있잖아요. 저를 뭔가 포근한 느낌도 들고, 근데 옆에 살짝 돌리면은 기암절벽이 있으니까 기운이 너무 좋아요. 정말 뭔가 안 좋을 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오게 되면은 뭔가 강한 기운을 불어 넣어줄 것 같은. 근데 지금 많이 받고 있어요 이미. 산수화를 방불케 하는 기암괴석, 그리고 여름색으로 물들어가는 자연이 연이어 펼쳐집니다. 걷는 내내 풍경이 수려한 이 길의 이름은 원류봉 둘레길인데요. 와, 아이고 예쁘다. 귀여워.
여기에 진짜 수종이 정말 다양하네요. 이 나무, 저 나무 모르는 게 태반이긴 한데 일단은 뭐 나뭇잎도 가까이 있고 보는 재미도 있고 또 무엇보다 이렇게 산속에 걷다 보면은 피톤치드를 마음껏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목재길 데크로드인데요. 한 중반쯤 온 것 같아요. 여기에 3가지 길이 있는데 풍경소리, 여울소리, 산새소리 중반이 맞다면 여울소리 길이 맞을 겁니다. 진짜 소리도 너무 듣기가 좋고요. 그늘 속에서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풍경을 즐길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영동의 산새 그 기운이 고스란히 듬뿍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좋네요. 초여름의 열기를 잠재우는 영동의 산수. 그 푸른 기운이 발 아래부터 온몸으로 전해집니다. 영동 둘레길의 매력은 가도 끝이 없네요. 특히나 저는 저런 기암 절벽들이 너무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추억이 남을 것 같은 게 난개 박연과 관련한 공연이 열린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저 멀리서 살짝 소리가 들려요. 공연 노래 부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대사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가봐야 되겠죠. 저런 건 또 빠지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제가 세종대왕님을 모시고 이 12우비를 연구할 때 답답한 마음을 달래고자 또 이곳에 와서 피리를 불곤 했죠. 해저문 빈강에 진정한데 자욱하고 작다는 고요히 떠올라 거여버라 삼천공리 삼천길의 옥처럼 서서 맑은 달빛 밝게 잡아 비추고 정이 넘쳐 흐르는 월유봉의 정말 멋있으신데요. 감사합니다. 원류봉을 이제 배경으로 이렇게 또 옷차림까지 이러니까 저는 네네. 수백 년 전에 정말 박연 선생님이 오신 건가? 맞습니다. 제가 바로 난개 박연입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들려주신 곡은 어떤 곡일까요? 이제 원류봉의 절경, 사경이 있는데 그 사경을 가지고 노래를 들려드린 것입니다. 뮤지컬인 거죠. 네, 맞습니다. 특히나 원류정 앞에서 하는 거라서 다들 색다른 경험이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저도 이곳을 공연하면서 처음 와봤는데 네. 굉장히 이 풍경에 좀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실제로 있었던 그 난개 박연 선생님을 노래로 할 수 있어서 또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네. 배경도 워낙 운치가 있는데 노래까지 더해지니까 정말 낭만 한 스푼 더한 느낌이랄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게 공연이 한 곡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총 길이라든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걸까요? 한 10분 정도 공연을 하고요. 영동역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제 이동을 해서 여기서 한 20분 정도 공연을 하고요. 여기서 20분이요? 네네. 와, 오시는 분들, 보시는 분들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원래 혼자 하시는 거예요? 좀 쓸쓸할 것 같아요. 아니요, 원래 저의 아내 역할인 송씨 부인이 같이 있는데 오늘 부득이하게 혼자 하게 됐습니다. 좀 쓸쓸하긴 하네요. 두 분이 같이 하시면은 뭔가 더 완성된, 더 네. 풍성한 공연이 있을 것 같긴 해요. 나중에 보러 오시면은 네. 그때는 아마 같이 할 거예요. 네, 같이 공연을 할 거기 때문에 꼭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공연은 언제 하나요? 네, 공연은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쭉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공연 말고도 또 볼거리가 많이 있으니까 가족 친지분들과 놀러 오셔서 행복한 시간 보내고 좀 이렇게 풍성한 것들 이렇게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간도 넉넉하게 남아있고 원류정 앞에서 난개 박연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경험 우리 시청자분들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난개 박연의 공연으로 시작한 오늘 여행. 홍뉴스데이라는 이름하에 영동 국악과 와인의 매력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는데요. 영동 하면은 국악과 와인이 아주 전국적으로 유명한데 국악과 와인에다가 관광 자원을 갖다가 함께 같이 어울려서 2박 3일간 우리 그 영동 지역을 갖다가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풍요스테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행도 하고 자기도 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박연 선생님이 계시는데 국악 체험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또 과일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과일도 체험하실 수가 있고 문화재라든지 각종 볼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성인들 같은 분들은 이렇게 와이너리가 농가형 와이너리가 있는데 테마 여행을 해가지고 한 20여 농가의 그 와이너리를 갖다가 이렇게 둘러볼 수도 있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한번 꼭 찾아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영동 풍요스테이 개봉 박두. 원류봉의 정취가 사그라들 새 없이 향한 곳은 영동 전통시장입니다. 저기예요, 저기. 유명하다고 했던 데가. 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여기를 그렇게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모르긴 몰라도 이 식당 유쾌하고 화기애애한 건 확실합니다. 여기가 저는 의미 있는 식당이라고 해서 왔거든요. 네네, 저희가 여기서 이제 어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노인들을 일을 해가지고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에요. 인생의 황혼기, 어르신들은 손맛을 뽐내며 인생 2막을 열어가고 있는데요. 너무 보람되죠. 왜냐면은 이 나이에 지금 사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자리가 없어요. 근데 다행히도 시니어 클럽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알게 돼서 왔는데 너무 좋아요. 오면은 하루도 너무 보람되게 잘 가고 또 여러 사람도 같이 사귀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뭐 우리 나이 또래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고예요. 집에서 쉬면 심심해요. 나오면 시간도 잘 가고 친구도 사귀고. 영동의 특산물 하면 표고버섯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 표고버섯에 찹쌀옷을 입혀 튀겨내면 쫀득하고 이 바삭한 별미가 탄생합니다. 이쁜 마음으로 만들어야 맛있어요. 엄마들 손맛이지요. 탕수육이 맛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많이 오셔서 사드세요. 표고탕수, 이 다시 봐도 군침 도네요. 영동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표고입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있으니까 많이 소비도 하고 그래요. 예. 가까이서 가져오니까 더 신선하고 그렇죠. 또 영동 표고버섯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유명합니다. 예. 영동 시니어들의 정성으로 만든 표고탕수. 얼마나 맛있는지 직접 맛보지 않으면 모르겠죠? 껍데기, 이 껍질은 탕수잖아요. 그래서 바삭하긴 한데 안에가 되게 부드럽네요. 몰캉몰캉하면서 수분이 가득 머금고 있으니까 표고 별미예요, 별미. 향도 좋잖아요. 네. 맛 좋은 건 몸에도 좋습니다. 표고탕수, 건강식이 따로 없더라고요. 일반 탕수육은 고기로 하는데 이것은 표고라서 면역력에도 좋고 소화도 잘 되고 피부 미용에도 좋고. 다들 하하호호 웃으면서 서로 도와주시고 분위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네, 좋아요. 서로 또 집에서 맛있는 거 특이한 거 있으면 가져와서 또 해가지고 음식 해서 손님도 드리고 우리도 먹고 그래요. 아, 정말요? 네. 엄마 생각난대요. 네. 엄마 손맛 보러 맛보러 오라고 한마디 해주실 수 있어요? 예, 정말 한번 와주셔가지고 가격도 저렴하고 또 집밥이 그리운 분들은 오셔서 드셔보시고 좋으면은 단골도 되시고 또 오셔서 같이 또 일하실 분은 같이 함께 일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처럼 재밌게. 정말 재밌어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이 표고탕수 먹으러 여러분들도 오세요. 오세요.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는 법 없듯 저 역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떡집인데요. 아유,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떡도 어서 많고 오세요. 반질반질하게 맛있어 보이네요. 네네. 근데 저는 요거 보고 왔거든요. 굳지 않는 떡, 이게 뭐예요? 굳지 않는 포도 감 주먹떡입니다. 근데 떡은 밖에 두면 딱딱해지잖아요. 이건 굳지 않는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그런 떡입니다. 그래서 냉장고나 실온에 둬도 굳지 않는 떡입니다. 아, 정말요? 네. 그게 가능해요? 10년 넘도록 오랜 연구 끝에 개발한 영동의 자랑. 요즘 주부들이 아마 떡을 사가지고 가서 집에서 다시 데펴 먹는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서 연구 개발하게 됐습니다. 굳지 않는 떡을 만들려면은요, 일단은 고압으로 쪄가지고 그 다음에 온도와 그 다음에 냉동과 이 모든 것이 일치해야만이 굳지 않은 떡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 4, 5년 전에 포도 주먹떡을 제가 연구 개발하는 데 성공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 2022년도에 영동군 기술센터와 함께 이 특화 사업으로 이걸 또 감 주먹떡을 같이 개발했는데 성공했습니다. 맛도 자랑할 만했습니다. 영동에 다른 특산물도 많잖아요. 복숭아도 있고 버섯도 있고 이런 것들도 더 활용하실 생각이세요? 네, 앞으로 지금 감하고 포도 주먹떡을 완성했고 또 포고버섯이라든지 또 복숭아를 이용해서 만드는 그런 떡을 연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입에 착 붙는 맛이 매력적이었는데요. 쫄깃쫄깃해요, 진짜. 요게 쫄깃쫄깃, 쫀득쫀득. 이게 압력솥에서 나온 떡이라 굉장히 쫀득쫀득합니다. 굳지 않는 떡, 여기에서만 맛볼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게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묘미잖아요, 시장을 찾는 거. 그리고 영농을 찾는 묘미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떡집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영동에 오시면은 특산품으로 이용한 감과 포도 주먹떡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입에 착 붙는 맛이 매력적이었는데요. 보는 재미, 먹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믿고 가는 영동 전통시장, 망설일 시간도 아까우실걸요? 포도가 진짜 많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영동 와인은 워낙 유명하니까 알고 있었는데 와인 터널은 오늘 처음이에요. 네, 그러세요. 저희 영동 와인 터널은 2018년 대한민국 와인 축제와 함께 오픈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자연 동굴은 아니고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동굴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앞에를 보시면 안내도가 있는데 420m가 되고 소요시간 한 30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0개의 테마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시면서 뭔가를 좀 읽어보시고 좀 사진 좀 즐겁게 찍으시면서 이렇게 돌아보시면 오늘 이렇게 좀 재미있는 시간을 갖고 즐거운 여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맛도 보나요? 네, 그럼요. 지금 이제 10개의 테마관으로 되어 있는데 10번에 가시면 이제 체험관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쪽에 가시면 와인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영동이 와인의 고장이라는 건 모르는 분 없으시죠? 이곳에선 영동 와인을 주제로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 등 와인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벽화를 보시면 고대 이집트 때 벽화인데 지금 시대나 그 시대나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면 저렇게 따서 밟아서 항아리에 넣는 작업을 해가지고 와인이 됐고, 와인은 누가 먼저 드시기 시작했나 이렇게. 어른 아니에요? 어른이 아니에요. 동물이에요. 원숭이. 원숭이가 나무에 있는 과일을 따먹고 그게 이제 많이 남아서 바위 틈에다 숨겨놓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며칠 있다 와서 그거를 보니 삐비 말랐는데 밑에 물이 생겼어요. 그림을 보면은 원숭이가 먹고 룰루랄라 하는데 사람이 지나갔어요. 사람이 지나가다가 얘네가 금방 여기서 하하거리고 호호거렸는데 없어졌어. 그래서 얘네가 뭐를 먹었나 하고 보니까 굉장히 맛도 좋고
취기가 탁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와인이구나.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그렇죠, 자연적으로. 뭐니 해도 와인은 영동이죠. 이렇게 깨알 재미도 가득합니다. 우리나라에는 250군데의 와이너리 농가가 있는데 그중에 영동에 41집이 분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중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8%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집의 와인도 많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할 때 화이트 와인이 올라갔었고 그다음에 2018년에 평창올림픽 때 이제 트럼프 이방카가 와서 아주 맛있게 마시고 화이트라는 이런 것도 아주 인기 제품이에요. 영동 와인은 그럼 처음 생긴 게 언제쯤인가요? 와인을 처음 생긴 건 1996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 이제 연결해서 뭐 외국으로도 수출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네. 그 와인의 재료가 되는 포도는 다 영동 포도. 영동 포도예요. 캠벨이라는 원래 와인은 저 양조용이 따로 있죠. 외국산은. 근데 영동은 다 식용으로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달달하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우리 한국인 입맛에 딱이죠. 그리 딱이죠. 네. 영동 와인이 다양한 것만큼 세계 와인 역시 셀 수 없이 많았는데요. 전 세계인이 살아가는 와인의 세계, 그 끝은 어딜까요? 이야, 오크통 진짜 많네요. 네, 많죠? 네. 네. 저희 이렇게 와인 오크통을 만드는 게 우리 대한민국에 다른 데도 있겠지만 우리 유일하게 충북 영동 황간에 가면 오크통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 보는 거 다 이게 영동에서 만든 거예요? 영동에서 만든 겁니다. 아, 정말 예. 저는 다 수입해 오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영동에서 만들고 참나무로 만들어서 굉장히 향을 독특하게 만들 수 있는 예, 그런 와인을 요 안에서 저장해서 네. 와인을 판매하는 집이 있습니다. 저희 앞에서 영동 와인도 쭉 많이 보고 오크통도 보고 했으니까 저는 왜 그렇게 와인 생각이 날까요? 맛볼 수 있을까요? 네, 맛볼 수 있죠. 네. 여기서 나가시면 바로 맛보는 예, 체험장이 있습니다. 저희의 마지막 도착지 가보시죠. 그럴까요? 이렇게 다양한 와인들이 눈앞에 펼쳐지니 전 행복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천주로 깔끔해가지고 스위트, 까멜리아, 로제, 샤인머스켓. 지금 영동에 이제 캠벨포도 밭을 조금 많이 바꿔서 샤인머스켓을 이제 많이 바꾸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영동와인 시음하고 가세요? 아, 여기서 시음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저희가 매일 이렇게 3가지 와인을 시음해 드리는데 네. 이제 매일매일 시음하는 와인은 바뀌는데 오늘은 요 3가지 와인을 시음해 드립니다. 첫 번째 화이트는 저희가 이제 청수라고 하는 화이트 품종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양조용 포도로 개발한 이제 화이트 품종이고요. 예, 이 품종으로 와인을 만들면 감히 말씀드리지만 외국 화이트 와인하고 감히 비교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 와인에 이어 레드 와인도 즐겨봤는데요. 아, 영동 와인 한 모금 머금고 나면 저 세상 달콤함이 찾아옵니다. 아니, 영동 와인, 영동 포도 맛있고 유명한 건 알고 있었는데 맛을 보니까 실제로 확 와닿네요. 그런 느낌들이 왜 유명하고 왜 맛있는지. 또 가장 이제 도전하고 입문하기 좋은 데가 저는 영동 와인 터널인 것 같거든요. 오시게 되면은 영동 와인의 역사, 물론 와인의 역사도 배울 수 있고 시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동 와인 터널로 놀러 오세요. 멈춘 시간 속 잠든 너를 찾아가 아무리 막아도 결국 너의 곁인 걸 길고 긴 여행을 끝내 이젠 돌아가 너라는 집으로 지금 다시 way back home